저도 불교 쪽에서는 사회적으로는 뭐 저보다 더 치열하게 또 더 열심히 또 오랜 세월 동안 사회 변혁 운동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탄압받고 고생했던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절집에서는 저도 일반적으로 운동권으로 사람들이 분류를 하더라고요. 뭐 크게 운동한 것도 없고, 뭐 운동이라고 하면 뭐 평생 숨쉬기 운동하고 틈틈이 줄넘기 운동도 하고 하지만은, 제가 뭐 온몸을 다 바쳐서 사회 변혁 운동을 했다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제가 힘이 닿는 한에서는 탄압받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권력으로부터 참 그런 거 못쓸 그런 압박을 받고 고생하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과 손잡고 그분들을 위로해 준 것 정도, 그 정도 저는 선에서 제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운동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하나의 수행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나의 안위와 나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버림받고 또 소외되고 또 안 그러면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고,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자 부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운동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 중간에 이제 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경기도지사 지냈던 그 김문수 전 지사나, 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4대강을 열심히 홍보하고 4대강에 대해서 참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는 이재호 전 의원이나, 두 분 다 잘 압니다, 제가. 근데 그분들이 한 분은 그 노동운동으로, 또 한 분은 난민전 사건으로 감옥 가서 오랜 시간들을 다 보냈던 분들인데, 어느 날 그야말로 이쪽에서 보면은 독재, 또 아니면 뭐 보수 권력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 편이 돼가지고 발언도 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왜 저런 현상이 생겼을까? 결국은 아니 운동을 뭐 혼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운동의 그 행적으로 뭐 자기 신분이 좀 정치적으로 바뀐 사람들,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해찬 뭐 민주당 대표 같은 분도 뭐 학생운동부터 비롯해서 민통연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정치인이 된 분이고, 그런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 길거리에서 체류탄을 쏘면서 맞으면서 뭐 경찰 곤봉에 맞으면서 거리에서 싸워왔던 수많은 운동권 학생들 다 어디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누가 날 알아주는 것도 없고, 또 뭐 나한테 돌아오는 물질적인 이익도 없고, 그때 오는 허망함, 허전함, 저는 그것도 보통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 우울하고 쓸쓸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또 한번 자기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뭐 김재하 시인을 좋아하는 분도 많겠지만은, 김재하 시인이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지지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 그거 없이 당당히 지지를 했습니다. 그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랬을까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이 치열했던 오적이라는 시를 쓰면서 감옥 가서 모진 고생을 하고 고문을 당했던 김재하 시인에 대한 알아줌, 세상에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끝없이 그 부분을 참 기억하고 알아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뭐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들로부터 오는 소외가 결국은 반대 방향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안 됐나 해서, 그래서 설사 누가 알아주지 않고
뭐 알아준 어떤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이득을 보지도 못하고 학창 시절에 뭐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데모를 했다는 것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또 주변에서는 좌파야 빨갱이야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상승이 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 변혁운동에 참여했으나 뭐 크게 이름 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 만주 벌판에서 일제와 그 싸우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몇 사람이나 기억을 하겠어요. 막 그런 현상 같은 것들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변혁 운동이라는 건 정말 뭐 스님들이 용맹정진한다 아니면 뭐 깊은 산중에서 수행한다 이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깨달음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자기 목적성 같은 걸 갖고 가는 사람들이야 지 자신이 참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가고자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본인한테는 빨간 딱지, 좌파, 또 안 그러면 뭐 빨갱이 아니면 옛날에는 사상범이라고 그랬죠. 뭐 이런 딱지가 붙어가지고 살아가는데 불편함 겪고 살았던 거. 물론 일제차에서는 더 했겠지만은 지금도 역시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불의한 정권과 또 부패한 정권과 잘못된 정권을 열심히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 비판의 강도만큼 자기 자신의 삶도 조그만 허물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전두환이나 안 그러면 뭐 그 다른 정치인들 소위 보수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부패, 비리, 뭐 부정한 거 이런 건 대해서 정말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했나요? 조국 지금 윤미향 같은 분은 어떤 큰 허물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회계상에 무슨 오류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고치면 돼요. 정말 돈을 많이 해서 뭐 자기가 착복을 했다든가 한다면은 그거는 밝혀지면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너무 과도한 무리한 비판으로 한 사람을 못 쓰게 만드는 거 아닌가. 30년 세월 동안 그 정대협을 하면서 바쳤던 그분의 그 희생과 헌신을 아직 확인도 안 된 그런 허물로 아니면 또 너무 과장 포장된 허물로 한 사람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보고 또 한편으로는 몸도 상처를 받고 마음도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이용수 할머니의 섭섭함을 왜 사람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가 하는 허물도 우리가 반성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윤미향 당사자도 알고 이용수 할머니도 대구 가면은 이렇게 뵙기도 하고 공사석간에 행사 때 봤지만은 그 살아온 세월 속에 있었던 그 많은 상처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따뜻하게 품고 안고 가야지 되고 또 그런 세월 속에서 섭섭함도 많고 조금만 좀 섭섭해도 그것이 더 크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섭섭한 얘기를 하면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는 자세. 회광만조라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난 잘 살았나? 내가 하는 이런 행위는 과연 옳은가에 대한 끝없이 자기를 살피고 돌이켜보는 이제 그게 수행인데 그런 자세가 나중에 결여가 되거나 안 그러면은 일정한 부분 지위를 획득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교만이 나오거나
또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든다든가, 그게 이제 아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거만하고 교만해지고 아만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만 그런 게 있어도 대부분 비판이 들어오는데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정대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돌이켜보는 자세,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정말 정의롭게 사는가, 나한테는 허물이 없는가, 나라는 존재에 뭔가 하는 철학적인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전제로 하면서 돌이켜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욕망에 의해서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게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그런 오류로부터,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 못합니다만은 항상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돼, 제 자신에게 항상 다짐을 합니다.